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요.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그렇죠? 예, 날씨가 덥다면 덥고 좋다면 네. 좋은 건데 저는 무척 좋습니다. 아, 딱 좋으세요? 지금 요즘? 그리고 박사님은 워낙 또 운동 좋아하시니까 딱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운동은 어느 계절이나 다 할 수 있고요. 굳이 날씨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시야 계절을 탓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추우면 추워서 못한다, 너무 더우면 덥다고 못한다 하는데 맞아요. 이제 핑계 대지 말고 누구에게나 운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유익한 시간, 생활 건강, 우리 생활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모두 접하실 수 있는 뭔가 어디가 몸이 불편해서 들으시면 딱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항상 가지고 오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골퍼스 엘보라고 네. 골퍼를 치는 사람들이 주로 팔꿈치 이제 부상이 많은데 네. 그거를 빗대서 이제 불리는 그 하나의 애칭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골퍼스 엘보라고 한국말로는 골프 팔꿈치 질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실제로 그 의학적인 진단명으로는 골퍼스 엘보라는 말은 쓸 수 없고 의학적인 진단명으로 쓰려면은 부상을 입은 아픈 조직의 이름하고 네. 그 부상의 종류를 이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미디얼 에피콘다이얼라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팔꿈치에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팔꿈치 상안뼈의 맨 마지막 끝에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미디얼 에피콘다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얼 에피콘다이얼에 염증이 있다라고 해서 TIS가 붙죠. 그래서 미디얼 에피콘다이얼라이티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요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시면요, 원장님께서 모형을 가지고 예. 나오셨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의 실제 어깨 사이즈하고 똑같은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상완뼈, 팔꿈치부터 어깨까지를 상완뼈라고 하고 그 밑에 뼈를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하완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상완뼈가 끝나는 부분에 뭉툭하게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안쪽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에 염증이에요. 근데 이 염증은 뼈가 아닌 바로 근육의 맨 끝에 있는 한국말은 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건초염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건초염 그림은 다른 부분에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 염증이 생겼을 경우도 그것도 아킬레스 건초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것과 똑같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달라붙어 있는 이 근육이 이제 하완과 그 다음에 손바닥을 지배를 해요.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전부 이 미디얼 에피콘다이얼이라는 이 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은 손목을 위로 제끼고 손가락을 주먹을 쥐듯이 접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그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다면은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엎는 기능.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엎는 기능, 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무리한 힘으로 많이 또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골퍼스 엘보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셨을 때 우리 흔하게 불리는 이름이 골퍼스 엘보라고 하셨고 예. 또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미디얼 에피콘다이얼 라이티스라고 하죠. 라이티스라고 예. 하는데 이거는 정말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골퍼스 엘보라고 기억하시면 네, 되고 맞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다른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벽
기어오르기 하시는 분들 락 클라이머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서 이제 클라이머스 엘보 이렇게도 부르고 네. 또 야구들 피처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처스 엘보 이렇게도 네.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의 주제를 보고 나서 예. 그 박사님께 여쭤봤잖아요. 이게 골프 선수들만 걸리는 건가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그런 거지. 정말 골프를 뭐 사실 잘 치는 선수들이야 더 요령 있게 잘 칠 것 같고 뭐 초보분들, 골프를 치는 초보분들도 걸릴 수 있고 또 일상생활 하면서 꼭 골프를 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골퍼스 엘보우지 누구에게나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칠 때 왜 이 문제가 오냐면은 네. 그립을 강하게 잡는 사람들 아. 왜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힘 빼라 하는데 힘 빼는데 3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오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야구공 던지기라든가 뭐 벽타기 또 그 이외에 직업적으로 도너츠 하시는 분들 네. 도너츠 하시는 분들 손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물건을 잡거나 뭐 음식을 할 때 또 손을 강하게 쥐고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골프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쳐도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뭔가 많이 잡으시고 힘을 줘서 예.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골퍼스 엘보우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증상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지 이 골퍼스 엘보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자, 골퍼스 엘보의 이제 그 위치하고 네. 이제 그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 그 골퍼스 엘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뼈가 아프다, 뼈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제가 모형 갖고 설명했듯이 이 미디얼 에피콘다이올라이티스라는 거는 뼈하고 근접한 위치에서 통증이 전해지거든요. 네. 그런 통증이 뼈를 타고 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 근육을 타고 손바닥 쪽으로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육의 맨 끝에 붙어 있는 텐던, 그러니까 근육의 맨 끝이란 건 뭐냐면은 근육하고 뼈의 그 사이 부분에 있는 하얀색 이제 그 건이에요. 텐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은 고기의 맨 끝에 하얀 부분에 잘 안 씹히고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그 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름기는 텐던이. 아니고 뭔가 그쵸. 잘 안 씹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살 때 하얀 부분이 많으면은 네. 지방이 아닌 분명히 이건 지방이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이 많으면 안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쵸. 먹기 힘드니까 잘라지지도 않고.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건을 텐던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예를 들었고 네. 바로 이렇게 하얀 부분에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하얀 부분이 바로 부상을 입을 때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 뼈하고 근육을 이어주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네. 아주 근육보다 훨씬 강하죠. 어. 잘 안 끊어지는데 반복적으로 강한 힘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그 마모되는 거죠. 영어로는 wear and tear라고 하는데 네. 갈리고 쓸리고 하듯이 제가 음. 어깨 부상 부분을 설명할 때는 로테이터 커프라는 얘가 뭐죠? 회전근개라는 근육을 설명할 때는 그게 갈리고 쓸린다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갈리고 쓸리는 것보다는 네. 오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과로 피로 현상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지만은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네. 수술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그렇게 더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또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요. 네. 일단 부어요. 붓기가 있고 그다음에 통증,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팔꿈치를 접을 때 또 손목을 접을 때 주먹을 쥘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통증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프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들이 좀 스티프 좀 이렇게 딱딱하게 굳죠. 네. 부드럽지가 않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손목과 손바닥 부분에 넘한 약간 마비 증세처럼 감각이 좀 둔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팔을 그냥 팔과 손을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통증이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사용을 네. 일단 중단하고 쉬어야 됩니다. 사용을 계속한다는 것을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용을 중단하고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예, 저 다음 사진은 네. 처음에 수술 받고 오면은 저런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어깨 수술한 사람, 팔꿈치 수술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팔을 슬링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을 한 상태로 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 상태로 와서 이제 또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 저 상태로 와서 저거를 풀을 때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재활 과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또 저희가 평소 즐기는 스포츠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원 박사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재활 과정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생활 건강 시간 꾸며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골퍼's elbow, 이 골퍼의 팔꿈치라고 할까요? 예, 부상입니다. 네, 부상. 네,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특별히 수술 후에 재활 과정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퍼's elbow,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골퍼스 엘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팔꿈치가 그냥 아프다고 해서 그 이유를 모르고 네. 또 아픈 부위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연히 네. 막연히 팔꿈치가 아프다라고 하고 위치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골퍼스 엘보는 팔꿈치의 안쪽 뼈에서 시작하는 근육에서 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근육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이 근육들 하는 일은 자, 손목을 위로 젖히고 주먹을 쥐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손목을 쥐고 주먹을 위로 젖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바닥 쪽이 위로 올라오게 젖힌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다가 그 손을 밑으로 누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티면서 통증이 바로 이제 상완뼈의 마지막 끝에 있는 안쪽의 모서리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느껴지면은 바로 이 골퍼스 엘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평소에 자기가 즐겨했던 스포츠라든가 또는 생업 그 활동을 보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됐을 경우 네.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픈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좌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아프면은 3가지가 맞으면은 거의 100%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예,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진단이 중요한 게 그냥 뭐 내가 팔을 요즘 많이 써서 조금 아프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뼈의 문제로 착각하고 네. 뭐 뼈에 좋은 거 없나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가 진단 쉽게 스스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리치료를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나요? 예, 수술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강한 통증을 호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외과 의사로부터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죠. 뭐 하이드로코돈이라든가 굉장히 그 극심한
통증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약을 드시게 되는데 네. 이 약물들은 부작용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통증을 빨리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리 치료를 바로 시작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슬링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에 두르는 그런 거를 꼭 하고 네. 그다음에 가능한 그 팔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얼음을 굉장히 강한 강도로 완전히 냉각시킨다는 팔꿈치를 냉각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 20분에서 30분을 이제 얼음을 사용하게 되고요. 음. 매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얼음은 20분, 30분씩 이제 대줘야 됩니다. 네. 얼음 찜질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팔꿈치를 고정시킬 때는 30도에서 45도 정도 팔꿈치가 굽어진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아물어지면은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서 그 수술 부위로 혈류를 높여서 이제 힐링을 빠르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물리치료. 1단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3주에서 4주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수술한 수술할 때 사용한 이제 도구들이 금속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섬유 종류라든가 이러면은 전기 치료를 통해서 또 그 빨리 통증을 낮추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3, 4주로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음. 운동이라는 거는 손목을 위아래로 흔들고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보호와 근육 강화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이소메트릭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손목을 바닥에 대고 손목을 밑으로 강하게 젖혀도 손목의 각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은 강하게 수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한 팔꿈치는 가만히 있지만은 그 수술한 팔꿈치의 주변에 있는 관절들, 어깨와 손목,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 팔꿈치를 제외한 근처의 관절들을 정상적인 범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스트레치를 하죠. 네. 그래서 어깨를 정상적인 범위로 180도 올리고 내리고 어깨를 90도 돌리고 하는 동작들을 이제 완성을 시키고 나 손목은 90도로 위로 올리고 80도를 밑으로 내리고 또 아래로 이제 30도 바깥으로 30도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제외한 나머지 관절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팔꿈치의 가동 범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해요. 네. 또는 내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쪽 손. 우리는 다행히 팔이 둘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다치면 왼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팔은 가만히 있고 왼팔만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죠. 이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는 째고 꼬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수술한 부위를 보호를 하면서도 이제 수술한 그 관절이 정상적인 범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대 손을 사용해서 조금씩 움직여주고 점차 범위를 넓혀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한 손을 사용해서 조금씩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맨손으로 또는 이제 수술하는 반대 손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다가 이제 수술한 팔을 그 자체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맨손으로 그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고무줄이라든가 가벼운 아령이라든가 아령이 없으면 물병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고무줄이라든가 또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연장, 빗자루라든가 삽이 남자들은 뭐 삽 같은 경우 망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액티비티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골프 사진을 또 걸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액티비티 들어갔을 때 전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풀 모션이 가능할 때 이제 비로소 생업 이제 그 전에 하던 이제 활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또 힘도 전에만큼 강할 때 또 이제 모든 동작이 다 통증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퇴원을 하게 되죠. 네. 제가 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물리치료 단계 그 과정을 들으니까요. 예. 뭔가 이렇게 재활 운동이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긴 하지만 차례차례 예. 조금씩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내 스스로 그냥 혼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재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일단 그 재활 치료라는 거는 무엇보다 보호가 가장 좋습니다. 네. 안전성, 네.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갑자기 써도 되나 그리고 무리하게 공을 던지거나 그렇죠. 골프 클럽을 잡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 받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 이제는 뭐 좋다고 하면서 골프 스윙을 그 이제 빈 공간에 하는 골프 스윙을 무리하게 하셨어요. 아우. 그 바람에 다시 악화돼서 또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모든 재활 치료는 먼저 안전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사례 한번 드려볼까요, 박사님? 예, 이 골퍼스 엘보로 수술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주부님이셨고 요식업을 이제 하시면서 또 골프도 굉장히 열심히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퍼스 엘보에 걸리기가 아주 쉬울 정도의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골프를 열심히 치시는지 양쪽에 똑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수술하면 생업수단에 이제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왼쪽부터 먼저 했어요. 네. 덜 쓰는 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다 완성되면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셨고 오른 팔꿈치 수술하면 다시 이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댁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가르치고 가능한 그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줘서 이제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지금 무릎 연골 관계로 질문을 올리셨네요. 네, 이건 이게 또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또 보셔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해 예, 오늘 방송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없지만, 무릎 연골이 네. 부분적으로 파열된 것 같은데 일단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검사는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열된 부분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작을 경우는 수술까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 주변의 조직들을 강화시키고 연골이 더 이상 압박받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무릎의 위에 있는 대퇴골하고 밑에 있는 경골 사이를 가능한 벌려줘서 서로 두 뼈가 마주치면서 오는 통증을 이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정상적으로 다 가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치하고 이제 스트렝스닝 근력 강화 운동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당분간 심해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얼음 아이스를 대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시고요. 네. 그리고 그 통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행위는 활동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 물리치료로 또 치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연골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심할 수는 없고요. 네. 무릎 주위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통증을 일으켜요. 연골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설명한 뭐 인대라든가 또는 이제 슬개골하고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다른 근육들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통증을 비슷하게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아유 무릎 아파 무릎 아파 하는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릎이 아픈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MRI 검사가 제일 정확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은 어떤 것을 처방받아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네. 자, 약은 그냥 OTC라고 해서 의사 처방 없이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월마트나 월그린 뭐 CVS 가면 살 수 있는데 네. 아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간 그 에드빌, 네. 스트렝스, 뭐 엑스트라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거지만 답변까지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가 마더스데이였어요. 네네.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자, 주부의 건강이 결국 가정의 건강을 이제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네. 주부님들이 건강해야 가족들 이제 가장인 남편 또는 자녀분들 또 시부모나 뭐 친정 부모를 봉양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부모님들 건강까지도 네. 이제 이 가정주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님들께서도 너무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마시고 네. 당당하게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휴식하시고 또 좋은 운동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메시지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 남편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굉장히 마더스데이 어제 지났지만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주부님들, 어머니들 위해서 굉장히 스윗한 메시지 전해 주셨습니다. 남성분들 잘 들으셨죠? 네, 원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노력은 합니다. 네. 자, 다들 함께 저희 노력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